지난주 나스닥은 위아래로 1534포인트를 움직였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주 만에 그만큼 흔들렸습니다. 금리 발표가 있었고 새벽 1시간에 8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보다 더 큰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 밤 9시 반 미국 고용보고서입니다. 오늘은 다음 한 주를 이 영상 하나로 준비하실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복귀, 제가 올린 자리 채점, 이번 주 일정, 그리고 볼 자리까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가 어떤 한 주였는지 보겠습니다. 월요일 고점이 28,628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저점이 27,093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1,534포인트입니다. 평소 한 주 변동폭의 2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하루씩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위에서 막혔습니다. 고점 28,628에서 반락했습니다. 화요일은 아래로 밀렸습니다. 저점이 27,479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요일이 진짜였습니다. 저점 27,093, 한 주 바닥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금리 발표 직후에 나왔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 미국 금리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다만 표결이 9대 3이었습니다. 위원 3명이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발표 직후 30분 동안 지수는 위로 38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30분에 458포인트 아래로 뒤집혔습니다. 1시간 만에 845포인트를 왕복한 겁니다. 평소 30분봉 평균 변동폭이 87포인트입니다. 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이었습니다. 위로 갔다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발표 직후의 방향을 보고 따라 들어간 사람이 가장 크게 깨졌습니다.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발표 전후 30분 원칙의 근거입니다. 금요일은 하루 안에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장중에 28,612까지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고점과 15포인트 차이입니다. 사실상 같은 자리에서 2번 막힌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27,967까지 645포인트를 되밀렸습니다. 결국 28,192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올린 자리들을 채점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9시에 다음날 볼 자리를 카페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실제 데이터로 채점합니다. 맞은 것도 틀린 것도 그대로 남깁니다. 지난주에는 6건을 올렸고 3건 맞고 3건 틀렸습니다. 먼저 맞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올린 위쪽 자리가 28,598이었습니다. 월요일 실제 고점이 28,627이었습니다. 29포인트 차이입니다. 수요일에 올린 위쪽 자리가 28,078이었습니다. 그날 실제 고점이 28,057이었습니다. 21포인트 앞에서 막혔습니다. 목요일에 올린 아래쪽 자리가 27,093이었습니다. 그날 저점이 27,177, 84포인트 남기고 지지받고 반등했습니다. 이제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올린 아래쪽 28,078은 그대로 뚫렸습니다. 수요일에 올린 아래쪽 27,391도 금리 발표 변동성에 무너졌습니다. 목요일에 올린 위쪽 27,800은 저항 역할을 전혀 못하고 뚫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맞은 3건은 전부 장이 잔잔했던 구간입니다. 틀린 3건 중 2건은 금리 발표 변동성 구간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추세가 위로 바뀌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이렇게 봅니다. 자리는 방향을 맞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지점입니다. 뚫리면 뚫린 것도 정보입니다. 추세가 바뀌었다는 신호니까요. 채점 기록 전체는 카페 자료실에 매주 갱신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정입니다. 전부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실적이 중심입니다. 큰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9시 반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번 주는 사실상 이거 하나입니다. 왜 고용보고서가 중요한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달 발표에서 미국 신규 고용이 5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그 전달 12만 9천 명에서 절반 넘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고용이 식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이번 주 숫자가 또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집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인하 기대가 밀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이 이번 주의 전부입니다. 실적 일정도 짚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팔란티어가 발표합니다. 화요일에는 AMD가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칩 수요가 관건입니다. 같은 날 장 마감 후에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첫 실적을 냅니다. 주 후반에는 디즈니와 코스트코, 맥도날드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300곳 정도가 실적을 냈습니다. 그중 85%가 예상을 넘겼습니다. 숫자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까지 버틴 겁니다. 금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동결이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입니다. 지금 시장은
9월 인하 확률을 48%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와 동결이 거의 반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시장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확률이 80%를 넘으면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반반이면 남은 데이터가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바로 금요일 고용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조가 단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실적 개별 이슈로 움직입니다. 금요일 밤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전반부에 크게 걸어놓는 건 금요일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볼 자리입니다. 금요일 마감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쪽은 28,610입니다. 금요일 고점이고 월요일 고점과 15포인트 차이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쪽 천장으로 봅니다. 아래쪽은 27,967입니다. 금요일 저점이고 밴드 아래쪽 선과 가까운 자리입니다. 한 주 마감은 28,190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 두 자리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이 두 자리를 왜 봤는지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는 제가 그냥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격이 여러 번 막혔거나 지지받은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뚫리면 그 자리는 버리고 다시 계산합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지수가 위쪽 자리를 시험하러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요일 전까지는 크게 못 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용 숫자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인하 기대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나쁘면 경기 걱정으로 바뀌면서 반대로 밀립니다. 같은 재료가 정반대 결과를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셋째,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인하 기대가 밀리면서 아래쪽 자리를 확인하러 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 밤 9시 반 전후로는 방향을 예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벤트 주간의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표 직전과 직후 30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리 발표 때 그 30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셨습니다. 크기도 컸지만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둘째, 한 번의 손실 크기를 미리 정해둡니다. 연패는 확률상 반드시 옵니다. 저는 9연패까지 겪었습니다. 한 번의 손실이 계좌에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으면 연패에도 살아남습니다. 셋째, 기록합니다. 맞은 날도 틀린 날도 남깁니다. 제가 매일 자리를 올리고 다음날 채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실력이 늘었는지 운이 좋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망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입니다.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응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주도 자리에서만 대응하겠습니다. 매일 밤 9시에는 그날 볼 자리를 카페에 올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실제 데이터로 채점해서 같이 올립니다. 해외 선물 시작 가이드도 카페 자료실에 무료로 올려두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스닥 리서치랩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리서치랩이었습니다.